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요소수 대란 사태가 연일 화제입니다. 일본은 11월에 있었던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보면서 한국이 원자재 수입을 특정 국가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라며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와 판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의 차량용 요소수 가격이 10배가량 뛰는 등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일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본은 요소수의 주 원료인 암모니아의 80%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없을 거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사히 신문조차 중소형 물류회사가 요소수 부족 현상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요소수 사태는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과는 다른 형태인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일본 내 요소수 제조업체들이 출하를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값싼 원료를 수입해 요소수를 제조해온 일본 기업들이 중국이 암모니아 수출을 제한했다며 제조를 멈추고 출하 물량 조절에 나선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의 요소 생산 1위인 미쓰이 화학이 10월부터 정기 점검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요소수 부족 사태는 외부적인 이유를 핑계를 대며 자국 기업들이 출하를 줄이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실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디젤 차량 비중도 낮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엔진이 만드는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경유차에 요소수를 이용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건설 기계와 버스, 트럭 등의 요소수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입산 디젤 승용차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라 디젤차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만들어낸 기획된 부족 사태인 것입니다. 거기에 일본인 특유의 불안감이 더해져 실체도 없는 요소수 대란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와 비슷한 일은 일본에서 꾸준히 있었습니다. 1973년 중동발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일본 산업장관이 종이를 절약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하자 휴지가 부족해질 거라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모 신문이 확인도 하지 않고 유언비어를 보도하자 일본의 휴지 사재기가 시작됩니다. 휴지를 차지하기 위해 폭력까지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휴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1973년의 휴지 사재기 광풍은 일본인들의 잠재의식에 자리잡게 되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이 휴지 사재기가 됐습니다. 분명 실체가 없는 유언비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휴지부터 사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2019년 코로나19 사태가 막 시작되었을 때도 일본인이 가장 먼저 사재기한 품목은 휴지였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일본에선 여러 차례 사재기가 발생했습니다. 도쿄도지사가 코로나 감염 폭발의 중대 국면이라는 발언을 하자마자 식료품 사재기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식료품점은 원칙적으로 연다고 집중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일본의 동네 슈퍼마켓의 매대는 텅 비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일본인들의 사재기는 특이한 열풍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 발효 음식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뉴스가 퍼지자 일본에서는 김치 사재기 열풍까지 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 김치의 일본 매출이 폭등했고 도쿄에서 김치 매출은 전년 대비 60.8%나 증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명 빨간 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를 섞은 가글액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일본 내 약국에서는 가글액이 매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험실에 배양된 접시에서나 효과가 있을 뿐 사람의 몸속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본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돌면 사재기부터 벌어졌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사재기 현상의 시초는 일본인이 퍼뜨린 유언비어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휴지 사재기를 일으킨 사람으로 한 일본인이 지목됐는데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인들이 휴지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당장 티슈, 화장지를 사둬라 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했습니다. 이후 이 트윗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문제가 커지자 이 일본인은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루머를 흘린 여성 3명은 체포됐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일 양국의 공조 요청 없이 일본이 독단적으로 한국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이것 또한 명백한 거짓입니다. 일본인이 만든 거짓 정보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모습, 마치 과거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 비어가 21세기에도 떠도는 느낌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조롱하다가 자기들이 요소수 대란에 빠진 것과는 달리 한국은 요소수 부족 사태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1일 요소수 구매량 제한 긴급 조치를 종료합니다. 수급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새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발빠르게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로이터는 가장 먼저 한국 정부가 마스크 대란 이후 역대 두 번째 긴급 수급 조정에 나선 가운데 요소수의 수입 판매를 모두 관리하며 품귀 사태를 안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조치가 빨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요소수 대란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에는 탄탄한 공공 데이터가 있었고 민간에는 앞서가는 IT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공공 데이터를 매개로 한 민관 협업을 통해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를 수시로 자동 수집해 운전자들에게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 위치를 빠르게 제공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 앱에서 요소수 재고가 있는 주유소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주유소들 역시 직원이 QR코드를 찍고 핸드폰으로 재고량을 입력하면 직원이 입력한 재고가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기록되었고 재고 현황은 민간의 주요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 네이버, 카카오맵, 오피넷 등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각자 익숙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앞서가는 공공 데이터 현황과 정보통신 기술력은 이미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부족을 겪었을 때도 힘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와 요소수 부족 사태를 거치며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업은 더욱 단단해져 이번 요소수 부족 때는 전체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구축하는데 불과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속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먼저 전체 서비스를 기획한 것은 행정안전부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였습니다. 환경부는 주유소별 재고 입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재고 서비스를 입력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QR코드 기반 시설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민간 IT 기업들은 국가적 이슈를 해소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협력 제안에 흔쾌히 화답했고 짧은 기간에 요소수 재고량을 입력하는 IT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잘 갖춰진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업체들의 협력이 신속히 이뤄지고 열흘 안에 요소수 재고 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IT 기술이 뒤처진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종이에 연필로 일일이 재고 현황을 적고 이것을 팩스로 보내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사용할 수도 없는 불확실한 데이터를 얻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실제 일어난다면 일본은 회복 불가능한 혼란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